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 말은 손자병법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힘은 드러나는 순간 약점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보이지 않는 힘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적은 어디서 올지 모르고 언제 움직일지 모를 때 가장 긴장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고형이니 아무형 즈가 전이적분 아전위일 적분 20시 20 공기일야. 적의 형세는 드러나게 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나는 집중되고 적은 흩어진다. 이 말은 전쟁뿐 아니라 인생,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의 모든 경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요란하게 싸우는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하지만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싸움을 이깁니다. 오늘은 무형의 전략, 즉 보이지 않음의 힘과 전과 분, 즉 집중과 분산의 원리를 통해 손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삶의 전술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형인이란 적의 형세를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반면 무형은 나의 전략과 의도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숨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자가 말하는 무형은 지혜로운 절제와 침묵의 미학입니다. 모든 걸 드러내지 말고 나의 내면을 단련하라는 뜻이죠.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비유해보면 금세 이해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고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약점을 드러냅니다. 반면 조용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중심을 지킵니다. 무형은 단순한 숨김이 아니라 집중된 에너지의 상태입니다. 잡음이 없고 방향이 분명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아전이적분, 곧 나는 집중되고 적은 흩어진다라 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주인공인 손무는 실제로 무형의 전략을 완벽히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제나라와 싸울 때 제의 군대는 숫자도 많고 사기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손무는 단 한 번의 정면 대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나라의 장수들이 자만심에 빠졌다는 점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수아비 부대를 일부러 노출시켜 제나라를 유인했습니다. 제의 군대가 그쪽으로 몰리자 손무는 본대를 반대편 산 아래에 숨겼습니다. 결국 제나라는 허수를 쫓느라 힘이 분산됐고 손무는 집중된 병력으로 그들의 본진을 기습했습니다. 그 전투는 불과 반나절 만에 끝났고 손무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형이니야 무형, 적은 형체가 드러나고 나는 무형이 되는 전략입니다. 결국 승패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집중도에서 갈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조는 삼국지에서 천하를 호령한 인물입니다. 그의 병법은 날카로웠고 전투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적벽대전 당시 조조는 자신의 대군을 과시했습니다. 나의 병력은 천하를 덮는다. 그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대열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만큼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었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조조의 기세를 이용해 불로 공격했죠. 조조는 결국 그 불길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갈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직접 나서지 않았고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전략이 역사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걸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내가 먹은 음식, 간 장소, 만난 사람, 심지어 기분까지 공개합니다. 세상은 보여야 존재한다는 문화로 가득하죠. 하지만 손자는 2500년 전 이미 경고했습니다. 적에게 나를 보이게 하면 그 순간부터 패배는 시작된다. 인생도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모든 걸 알리고 자신을 포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쌓고 있는 사람.
그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모든 힘을 한 점에 모아 움직입니다. 그 한 번에 집중된 에너지가 10번의 과시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듭니다. 손자는 아전이적분, 곧 나는 집중되고 적은 분산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뇌과학과도 통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집중된 상태에서 놀라운 효율을 발휘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몰입이라 불렀죠. 집중된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잊고 결과보다 과정에 몰입합니다. 반대로 늘 분주하고 산만한 사람은 항상 많은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끝내지 못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10곳으로 흩어집니다. 손자가 말한 적분 20의 상태죠. 이건 현대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보, 관계, 욕심이 너무 많아 정작 한 곳에 힘을 모으지 못합니다. 손자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라. 그러면 열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란하게 움직이며 세상의 이목을 끌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란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준비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유재석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인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9년 동안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는 좌절 대신 준비를 택했습니다. 조용히 발음을 고치고 리액션을 연구하고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타이밍을 연습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형의 시간, 즉 보이지 않던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축적이 결국 국민 MC라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집중되고 적은 드러냄으로 인해 흩어진다. 유재석의 인생은 이 말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집중했고 그 집중이 시간이 지나 힘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한동안 세상의 중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여겼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넥스트와 픽사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않던 그 시간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축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집중된 한 점의 힘으로 다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조용한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떠들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 그들은 처음엔 주목받지 않지만 결국 모두가 의지하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무형의 전략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힘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듬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 힘이 한 곳에 모여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소음보다 침묵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진짜 힘은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손자의 말처럼 보이지 않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집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뒤흔들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쌓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무형의 승리입니다. 결국 승자는 떠들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 대신 실력을 쌓고 과시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손자가 말한 진짜 강한 자입니다. 손자가 강조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아라. 생각을 모으고 감정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라. 흩어진 사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씁니다. 뉴스, 인간관계, 돈, 평판. 결국 그 모든 분산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손자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적이 열로 흩어질 때 나는 하나로 모이라. 삶도 같습니다.
남들이 10가지를 동시에 할 때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결국 나를 살립니다.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적에게 나를 보이게 하는 순간 나의 약점도 함께 드러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완전히 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보여주기 경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노출합니다. SNS에 오늘의 식사, 오늘의 옷차림, 오늘의 감정까지도 기록합니다. 마치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 끝없는 노출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보이는 삶을 살수록 내면은 비어가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형이니야 무형 곧 적은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전쟁의 지침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경고입니다. 너무 보이려 하지 말라. 드러내려 할수록 약해진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나보다 보여지는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NS 속에 나는 늘 행복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보다 나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고 비교와 시선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형인의 상태로 내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걸 드러내고 판단받고 평가받는 살. 이건 손자가 말한 전쟁터의 패배자와 같습니다. 적이 나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강한 병력을 가졌더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삶은 스스로를 노출시킨 전쟁터의 병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삶은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림 없는 집중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자는 진정한 승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음은 허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이다. 현대 사회는 형의 시대입니다. 보여주기, 말하기, 과시하기, 비교하기. 하지만 손자가 살던 시대에도 형의 패단은 이미 있었습니다. 힘을 과시한 군주는 금세 무너졌고 자신을 감춘 장수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보여주기보다는 감추고 집중하는 자, 그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정보의 전쟁터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보여주느냐가 경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 속에서 진짜 승자는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하고 남들이 떠드는 동안 배웁니다. 그의 계획은 드러나지 않고 그의 목표는 오직 한 점에 모여 있습니다. 보여주는 시대의 함정은 즉각적인 인정의 중독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반응을 추구합니다. 진짜 성취보다 박수에 취합니다. 그러나 손자의 병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전장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 즉,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준비의 과정에서 모든 승패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여주기보다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드러내기보다 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열광하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는 땅 위의 잎보다 땅 속의 뿌리로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성과보다 남들이 모르는 집중의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손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하라. 보여주는 시대의 함정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집중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세상은 지금 적분위십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흩어져 있고 분주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로 모이면 열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단 하나, 집중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에 에너지를 모을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형의 힘을 갖게 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적은 드러나게 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집중되고 적은 흩어진다. 삶도 전장과 같다. 결국 조용히 집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